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아침 7시 5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래서 혼조한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락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어젯밤에는요. 미국 증시 하락 마감, 유럽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한 데는 경제 지표의 영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IT 빅테크 있죠. 그런 대형주들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표의 영향 조금, IT 빅테크들의 부진 영향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요즘에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이유는 투기성 그런 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파생 상품에 관련된 영향, 어쨌든 이런 주식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이 주식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향력이 조금 좀 적은 것 같다라고 보는 게 계속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젯밤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그 내용들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가 지표입니다. 예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젯밤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가 지표들은 지금 주식시장에 일단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CPI라든가 PPI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쿵 빠지거나 그러진 않죠. 어, 이렇게 주식시장이 물가 지표에 좀 둔감하게 된 것은 일단 이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차차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긴 하고요. 이게 예상보다 높아서 그렇지 어쨌든 물가는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별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특별한 일만 없으면 6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물가가 어떻게 나오든 큰 충격만 아니면 6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물가 지표가 주식시장에 영향이 잘 없는 것이기도 하죠.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물가 지표,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 지표는 PC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이 지표인데 얘는 또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지표가 예상을 조금 상회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기 그죠? 물가 지표들 예상을 전반적으로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어젯밤 발표된 물가 지표는 생산자 물가 지표라 사실 주식시장이 별로 영향을 안 받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물가 지표는 영향을 잘 못 주고 있다. 근데 분명히 이런 물가 지표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있습니다. 마지막 그 물가와 잘 싸우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잘 싸우고 있는데 마지막 얘가 안 쓰러진다. 마지막 한 방만 맞으면 쓰러지는데 한 방을 맞아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끈질기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악재인데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길게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 발표된 지표들 중에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했던 건 제 생각엔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인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매 판매. 소매 판매는 지난번 값보다는 분명히 개선이 됐습니다. 마이너스였던 값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이 소매 판매 지표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비자들의 소비입니다. 소비에 의해서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 소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리테일 세일즈라는 지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주식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조금 부진했어요. 예상치보다 부진했다라는 건 주식시장에 일단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지난번 마이너스 1.1이란 값보단 분명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인상을 남겨주기 충분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어디 갔더라? 위에 있는가 봅니다. 위에. 코어 리테일 세일즈 이런 지표들도 보시면 얘도 소매 판매죠. 결과적으로 지난번엔 마이너스 0.8이었어요. 근데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값보다 좋아서 미국 경제는 튼튼해 라는 인상을 주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실망감과 우려가 조금씩 공존하는, 그러나 분명히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메시지는 뭐다? 미국 경제는 그래도 좀 좋다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일단 주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매 판매는 일부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물가 지표하고 소매 판매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두 개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생산자 물가 지표는 예상을 조금 상회했고요. 근데 이 미국의 소비는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이 물가 상승에 관련된 이런 부담을 제대로 잘 떠넘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지표들 두 개를 조합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벌려면은 자기네들이 물건을 생산하면서 물가 상승의 부담을 갖고 그 생산을 하는데 그 물가 상승의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가격으로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소비자들한테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조금 좀 예상보다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데이터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뭐죠? 이런 점은 앞으로 기업의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냥 좀 작은 우려를 낳게 합니다. 이런 작은 우려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일부 미쳤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소매 판매의 부진은 주식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주식시장 볼게요.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조금 작았죠. 이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 그만큼 실업이 조금 줄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물가 지표가 높다라든가 뭐 소매 판매가 어쨌든 지난번보다 개선됐다라든가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든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다. 근데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조합하니까 이 기업들의 이익은 뭐 조금 둔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을 어젯밤에 우리가 이런 지표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하락 마감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아무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그런 경제 지표들 발표와는 어젯밤은 조금은 분위기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경제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엔비디아가 사실 대장이죠. 엔비디아가 올라야 주식시장이 탄력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지금은 추세가 안 좋은 애플이 올라봐야 별로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좀 잘 못 미치고 있어요. 애플이 탄력적으로 올라야 주식시장에 그나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요즘 애플이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주식은 아니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엔비디아가 중요한데 엔비디아와 반도체 얘네가 전반적으로 빨간불 그러니까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얘네의 하락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는 하락 매감했다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젯밤 뭐 미국 증시의 하락의 뭐 주요 원인은 역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주도주 얘네들의 부진이 이 친구들의 부진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따지자면 한 뭐 7대 3 정도 요 정도 비율로 생각을 합니다. 7이 이제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한 영향, 3이 이제 경제 지표로 인한 우려 때문에 하락한 것. 미국 주식 하락했는데 요 정도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 몇 대 몇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락 마감한 종목들이 많았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뭐 순환매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좀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뭐 물론 그래도 완전 분위기가 안 좋아서 대폭락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평상시에 조금 엔비디아에 비해서 부진했던 종목들이 이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메꾸면서 시장의 급락 폭락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슬슬 빠졌지만 여전히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이 버티기 때문에 어떤 대기 매수세도 어느 정도 있음을 확인하긴 했는데 어제는 근데 전반적으로 좀 매도 압력이 강하긴 강했죠. 고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으니까 위쪽에서부터 팔아먹는 압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명히 매도세가 강한 장이었던 건 맞아요.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인데요. 이거 S&P입니다. S&P. 말실수입니다. S&P입니다. S&P 어제 하락 마감하면서 일단 뭐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건 맞긴 맞고 일단 또 어딘가에 또 저항을 또 누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까진 가벼운 조정 그죠? 긴 아랫꼬리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매수세도 여전히 있습니다. S&P는 아직까지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보시면 어떤 단기 고점의 우려 정도가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를 잘 못 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어딘가의 주된 기준을 살펴보자면은 이날의 종가
3월 12일의 종가 5,240 정도가 어떤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단기적인 저항이 있음, 단기적인 고점이 있음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의미 있는 고점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튼튼하고요. 물론 근데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기를 맞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에서 만기를 맞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작용이 되면 파생상품 만기가 어떻게 잘못 작용이 되면은 한 번에 지난 몇 달간의 상승을 푹푹 이틀 3일 만에 2, 3일 만에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단기적인 고점은 또 살짝 또 확인을 한 셈이에요. 그러나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장 문제 없고 당장 어떤 위기의 신호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 3일 만에 대폭락을 하면서 확 되돌린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먹겠다라고 미리 하방 베팅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만약 급락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를 할 때 싼 고점이 만들어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 베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추세적인 하락을 먹을 거면 어떤 충분한 고점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추세적인 하락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또 그리고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급락 폭락이 나와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제 급락 폭락이 나올까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 확 급락 폭락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단타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얘가 올라왔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해서 여기서 하방을 진입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일단 가만히 일단 있는 게 가장 적당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렇게 오르고 있는 거는요. 하여튼 만기일 부근인데요. 일단 특별한 일은 아직까지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분명한 건 이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좀 약한 우려가 좀 등장하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아직까지 수렴형이에요. 아직까지 이런 건 기간 조정입니다. 나스닥 기간 조정, 어떤 위기의 징후 이런 건 없고 굉장히 주식시장 튼튼하긴 튼튼한데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승 탄력이 워낙 좀 없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워낙 부진해서 이 둥구스름한 천장형 가능성은 좀 언제나 좀 한쪽 구석에 좀 있긴 있습니다. 둥구스름한 천장 가능성을 이게 쉽게 떨쳐버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해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한 달째 놀고 있어요. 한 달째. 이날이 언제였죠? 이날이 구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2월 중순부터예요. 2월 중순부터 해서 이 자리부터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물론 고점은 높아지면서 상승세가 있으니까 고점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이긴 한데, 분명히 이건 사실인데, 상승 추세인 건 사실인데 상승 탄력이 너무나 부진해서 결과적으로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저항이 누적되기가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저항이 이제 많이 누적이 되다가 이제 둥그스름한 천장형 나오고 어딘가를 이제 붕괴시키기만 하면은 이건 단기적으로 좀 훅 많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S&P 방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한번 훅 쏟아지더라도 훅 쏟아지는 걸 먹겠다라고 베팅하는 건 위험. 차라리 한번 훅 쏟아지면 여기서 차라리 주식을 한번 매수하거나 상방 베팅을 하는 게 어떤 정석적인 대응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위쪽의 저항을 테스트할 텐데 여기서 이 저항이 못 넘어간다면은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하방 베팅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솔직히 별로 할 것은 없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점이 낮아지고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엔비디아도 저항이 누적되고 이러니까 다소 이거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심화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가격 조정에서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잔잔한 우려 정도는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튼튼해요. 하여튼 만기일, 이제 오늘 밤이 이제 만기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금요일 날이. 하여튼 만기를 앞두고 지금 특별한 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기를 앞두고 약간 좀 경계 정도는 하자라 말씀을 드린 거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시장이 급락을 할 거야, 급등을 할 거야,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그런 뉘앙스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박을 기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넘어가긴 넘어갈 건데, 만약에 지금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하방 경직성을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이런
지금 이런 지수들의 움직임이 좀 상승이 좀 둔화가 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삐끗 잘못하면은 좀 훅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경계 정도는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드린 게 그거죠. 이제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수 상방 베팅 하셔서 수익을 많이 깔고 계신 분들은 슬슬 이쯤 됐으면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 뭐 전략이긴 하다라고 어젯밤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예. 요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러셀 지수가 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러셀 지수가. 러셀 지수와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조금 좀 연관이 좀 많이 높은 지수이긴 해요. 러셀 지수가 이렇게 지난번 직전 고점을 넘어선 게 물론 이 차트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글쎄 연결 선물 차트에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넘어갔는지. 하여튼 보시다시피 일단 지금 이 차트에서는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연관성이 높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런 어제 고점을 넘기고 추세를 전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이런 점은 좀 코스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의 어제 급등이 뭐 속임수인 것이 아니냐 오늘 검증을 좀 해보긴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요. 하여튼 어젯밤엔 러셀 지수가 좀 많이 부진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은 기업들이 좀 이제 이익이 요즘 안 좋은데 요즘 미국 기업들도 대기업들이 좋은데 소기업들은 안 좋고 뭐 미국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그 생산 비용에 대한 전가를 잘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좀 전에 드렸는데 그런 우려가 작용을 했는지 하여튼 러셀 지수가 조금 많이 빠지는 중소형주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얘도 조정인데요. 조정이라고 하긴 조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상적인 어떤 정석적인 전략이고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요. 조금 조정이 좀 세긴 셉니다. 이거 고개를 좀 갸우뚱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다음번에 얘가 이제 올라올 때 위쪽에 있는 고점을 넘지 못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얘도 어떤 뭐 추세적인 하락 기대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러셀 지수나 이런 친구가 좀 많이 빠졌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는 올랐네요. 그죠? 유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고점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 떨어지면서 이 상승이 둔화되면서 추세 꺾인다라는 우려를 극복하면서 그냥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고점 계속해서 높이고 있죠. 어떤 상승장의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가 계속 찔끔찔끔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달러가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가 많이 오르면서 지금 금값의 상승이 골드입니다. 금값의 상승이 많이 제한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금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눌림시 매수. 눌림이 뭐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상승이 매우 둔화가 됐죠. 하여튼 금값이 이렇게 못 오르는 거는 달러가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공격적으로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아직 뭐 달러가 탄력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려는지는 좀 아직까지는 미지수죠. 근데 분명히 달러가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금이 더 이상 못 오르고 있다. 뭔가 시장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려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구리 볼까요? 요즘 중국 증시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죠. 그죠? 구리 값은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좋다. 상승 중 눌림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만 그냥 체크할게요. 금리와 달러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식 몇 종목만 볼게요. 엔비디아 보시다시피 그죠? 아직까지 혼조한 그런 구간입니다. 분명히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냥 가벼운 조정이죠. 가벼운 조정이긴 한데 조금 좀 이쪽 부근에서 좀 단기 고점이라고 하긴 좀 무거운 중기적인 고점 정도를 일단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 탄력 많이 둔화됐죠.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한번 훅 빠지고 나면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서 주식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여기를 못 넘으면은 그럼 하방 베팅을 하는데 지금 이런 자리는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고 아니면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부진하니까 지금 현재 나스닥도 부진하죠. 그리고 애플이 보시다시피 계속 이런 자리예요. 애플이 하락 추세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지금 탄력적인 상승을 못하는 자리라 애플이 나스닥의 상승이나 이런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플은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빠졌죠. 중요한 지지선 전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서 반등을 해야 될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고 반등을 위한 지지력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발판은 마련을 했는데요. 발판이 마련됐을 뿐 발판을 딛고 탄력적으로 점프할 수 있을지는 이건 가봐야 아는 겁니다. 이건 일단 물음표입니다. 하방 경기성은 만들어놨는데요. 근데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방 경기성 만들어놨는데 재수 없어서 여기서 삐끗하면은 대폭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어쨌든 하방 경기성 만들었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잘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분명히 반등하겠다라는 시도이긴 하고요. 근데 탄력적인 반등은 아직까지 그런 탄력적인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없긴 합니다. 근데 하방 경직성 잘 만들어서 안 빠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미국 증시의 급락 폭락은 일단 막고 있는 거겠죠. 하여튼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엔비디아가 잘 못 가니까 미국 증시는 상승 탄력이 나스닥은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금리와 달러 볼게요. 금리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시 10년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주요 매물대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상승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준비를 할 예정인데 일단 매력적인 가격대까지는 왔는데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할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까지는 왔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장대 양봉이죠. 저는 고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충분히 싸워서 어느 정도 또 저항이 누적되는 거 확인하고 이 올라오는 이 매수세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금리 하락 베팅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잘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저항대에 탁 걸쳤습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왜냐 미국 경제가 어쨌든 좋다는 거 아니에요.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 좋았잖아요. 물론 예상보단 부진했지만 소매 판매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았으니까 CPI도 높았고 PPI도 높았으니까 장기 금리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금리니까 오르는 거 자연스럽고요.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좋았죠. 예상보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 실업자가 예상보다 줄었죠. 그러니까 이거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힌다. 그럼 미국 경제 튼튼하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 어떤 금리나 기대감은 다소 감소하고 있죠. 금리나 기대감 다소 감소. 근데 금리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막 많이 감소하고 그러진 않고. 하여튼 그래서 장기 금리가 크게 오른 겁니다. 물론 단기 금리도 올랐어요.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줄어드니까 단기 금리도 올랐는데 근데 단기 금리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게 훨씬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를 보면은 정상화가 됐겠죠.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10년물, 2년물. 하방 경직성 잘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자리예요. 중장기적인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어떤 단기 바닥, 중기 바닥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탄력적으로 올라올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어떤 금리가 어떻게 돼서 이게 정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정상화될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렇게 크게 보면은요. 지금은 한 번쯤 이렇게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한번 쭉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역전이 심화됐지만 이젠 역전 심화를 그만두고 다시 정상화의 길을 지금 걸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어떤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다 확인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급등했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 확인한 거예요. 단기 바닥 만들고 그만 빠지겠다라는 걸 확인하고 장대 양봉 등장했으니까 나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근거 있죠?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런 점들은 아시아 증시에 일부 악영향 미치겠죠?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보시면 어젯밤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또 다시 또 강력한 또 위험자산 랠리, 뭐 강력한 어떤 낙관론 이런 거에 다소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한국 증시 뭐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뭐 환율이라든가 뭐 금리의 이런 움직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단 한국 증시는 뭐 조금 좀 부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러셀 지수가 특히 급락한 게 코스피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 포지션은 미국 증시 선물 옵션 동시만기 끝나고 다음 주 중에 뭘 어떻게 하겠다. 다음 주까지 보고 일단은 움직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맞으니까.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분명히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거 물론 검증은 오늘 해볼 건데 전환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하방은 추세적으로 진행하던 하방 베팅은 일단은 청산할 예정이다. 물론 뭐 지금이 또 신규로 또 하방을 또 진입해야 되는 걸 고려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또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일단은 저는 기존 보유자니까, 저는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 가방 포지션 보유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뭐 수익을 일단 이 자리에서 청산을 한번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맞는 대응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청산하긴 할 거다라는 기본 계획이고, 다만 이제 그 타이밍을 좀 보겠다라는 겁니다. 타이밍을 보고 혹은 뭐 흐름 보고 다시 뭐 훅 떨어지면은 또 다시 뭐 들고 가보는 거죠. 뭐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지켜볼 계획이긴 합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